안녕하세요. 태블로 솔루션 엔지니어링 팀의 우재환입니다. 이번 세션은 먼저 데이터 문화와 데이터 리터러시에 관해 저희 태블로가 전하고 싶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발표한 새로운 개념인 비즈니스 사이언스 소개로 이어지겠습니다. 작년 바로 이 세션에서 저는 데이터 문화라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직 들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하면 데이터 문화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위한 모든 행위와 신념을 말하는데요. 작년의 세션 이후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그간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기업 문화의 주요한 부분으로 만들고자 하는 기업을 생각보다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데이터를 기술이나 도구로만 인식하는 기업 또한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저희 태블로에서 데이터 문화가 잘 구축된 기업을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 5가지 구성 요소가 일관되게 발견되었다는 것도 소개하였습니다. 신뢰, 인재, 헌신, 공유, 사고방식의 변화라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도 여러 기업에서 소개하고 논의할 기회가 있었으며 각 요소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재 요소, 특히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개발에 치중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아쉬움도 느끼고 있는데요. 데이터 문화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2020년의 태블로 익스피리언스 세션을 검색해 보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블로는 왜 이렇게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넘어서 데이터 문화와 데이터 리터러시를 시장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태블로는 명실상부한 시각적 분석의 영역의 마켓 리더로서 생각하는 방식대로 작동하여 생각의 속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지난 약 10년간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의 방식을 바꿔놓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미션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태블로가 데이터 문화의 기업 내 확산과 데이터 리터러시의 보급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각적 분석을 활용한 데이터 문화 및 데이터 리터러시의 촉진을 리딩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문화 혹은 데이터 기반의 기업으로의 변모를 주제로 여러 기업과 이야기하다 보면 빈번히 데이터 리터러시가 대화 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태블로 익스피리언스에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화두를 꺼냈을 때만 해도 많이들 생소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제는 많은 기업이 구성원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혹은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실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데이터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생소한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 리터러시의 정의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먼저 가트너의 2019년 정의를 인용하겠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데이터를 읽고 쓰고 이를 이용하여 맥락에 맞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데이터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블로 블루프린트에서는 데이터를 탐색하고 이해하며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리터러시에 빗대어 보면 그래서 정보를 알아내는 능력이 리터러시라고 하면 데이터에서 정보를 얻어내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문맹률을 측정했었는데요. 이제는 데이터를 읽고 쓰는 능력이 측정의 대상이 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리터러시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데이터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찾기 위해서는 좋은 답을 찾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 또한 요구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좋은 답을 찾는 능력과 좋은 질문을 하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데이터 리터러시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데모를 준비해 봤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데이터 리터러시 수준이 다르다면 어떤 다른 의미, 즉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한전에서 공개한 전력 사용량 데이터 중 2017년과 2018년 2개년도 분량을 사용하겠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데이터 리터러시 수준이 상중하로 다르면 태블로로 사용한 의미 파악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 질문은 시도별 전력 사용량입니다. 데이터 리터러시가 낮더라도 이 정도 질문은 쉽게 막대 차트도 작성하고 크기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공부한다면 비중으로 바꿔보는 것도 쉽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시군구별 사용량입니다. 리터러시가 낮은 수준이라면 시도별 사용량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막대 차트로 보려고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태블로는 쉽게 지도로 바꿔볼 수 있어서 리터러시 수준이 낮더라도 지도로 보는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리터러시를 아주 조금만 더 향상시킨 중정도 수준이라면 시도와 시군구 관점을 조합해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도별로 어느 시군구가 전력을 많이 쓰는지 클릭해가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 관점에서 월별 사용량을 볼 텐데요. 하 수준이라면 대개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라인 차트로 표현해서 보겠죠. 하지만 중정도 수준이 되면 단순한 추이뿐만 아니라 연도별 비교를 쉽게 눈에 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증감의 직접 표현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신 것처럼 전년 대비 증감을 암산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죠. 이번에는 계약 종별 사용량 비중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 질문도 하 수준에서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비중을 숫자로 보여주는 것도 또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정도 수준이라면 이어지는 질문으로 시도 관점과 결합한 새로운 복합 질문을 쉽게 만들어냅니다. 답을 찾는 과정도 이처럼 클릭 몇 번만으로 쉽게 시도 관점을 추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도에서 농사용이나 일반용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지 쉽게 비교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사용은 제주, 그리고 일반용은 서울에서 특히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달아서 머릿속에 떠오른 또 다른 질문인 계약종별 전년 대비 증감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히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심야 전력의 사용량만 감소하였고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농사용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시도별 계약종별 증감인데요. 상수준이 된다면 질문 자체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한 차원 높은 질문이 가능합니다. 또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이라이트 테이블 혹은 히트맵 형태로 표현한다면 시도별로 1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전남에서 절전 가로등 설치가 많이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고요. 농업 활동은 전국적으로 늘었지만 특히 대전과 세종, 충청도에서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세종시만 놓고 보면 교육, 농업, 상업 활동 등 거주 인구가 대폭 늘었습니다. 산업 활동은 대부분 지역이 감소하면서 경기도, 울산, 충북 등으로 이동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방금 데모가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데이터를 지각화하고 분석하는 스킬 위주로 보여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데이터 리터러시는 다양한 스킬을 요구합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 분석 작업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중 80%의 시간은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는 일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데이터 처리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며
과거와 달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IT 전문가가 아니라 현업 부서의 분석가 또한 관련 스킬을 갖춰야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처리하는 혹은 통계 처리하는 스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시각적으로 표현된 데이터나 통계적으로 설명된 데이터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하는 스킬 또한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업무 전문가가 분석 스킬을 갖춘 것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에서 발견한 인사이트를 효과적으로 스토리에 담아서 전달하는 능력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 리터러시를 전사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모든 구성원에 대해서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3단계 정도로 레벨을 정의하고 각 레벨에 맞는 수준별 교육 계획을 조립해서 앞 페이지에서 살펴본 필요 스킬을 수준별로 갖출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데이터 리터러시 레벨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증 레벨 획득에 대한 성취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참가자들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또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종류의 스킬을 갖출 필요는 없으므로 역할별로 필요 스킬을 정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보는 예시는 역할별 태블로 학습 패스를 정의한 것으로 자신의 태블로 사용 용도와 역할에 따라 패스를 선택해서 필요한 태블로 스킬을 학습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기업의 데이터 리터러시에 필요한 스킬을 부서나 직무 등으로 나눈 역할별로 정의하고 앞 페이지에서 본 것과 같이 단계별 접근 방법과 결합하면 보다 순조롭게 전사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스킬 로드맵을 다 정의하고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낮은 수준부터 시작해서 먼저 상세 내용까지 정리하고 구성원들의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차차 중상급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을 세부적으로 채워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앞에서 태블로가 시각적 분석을 활용한 데이터 리터러시의 촉진을 리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시각적 분석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데이터 리터러시를 리딩해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데이터 리터러시 측면에서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또 다른 역량을 시장에서 끊임없이 요구받아 왔습니다. 바로 AI, ML을 기반 기술로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을 시각적 분석과 결합하여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태블로가 세일즈포스에 가족이 되면서 기존에 제공하던 시각적 분석 역량에 더불어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에서 제공하던 예측 분석 역량을 태블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측면에서 채우기 쉽지 않았던 예측 분석 역량을 태블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기회를 저희는 비즈니스 사이언스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 태블로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비즈니스 사이언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업들의 AI 활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례로 카카오 택시, 타다 등 공유 차량 및 택시, 대리기사 호출 서비스의 성장에 따라 서비스 최적화를 위한 수많은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가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라 짧게 AI의 정의를 요약해보면 인간 혹은 생명체의 지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를 머신러닝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머신러닝은 옥스포드 사전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AI의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블로에서 AI를 활용하여 시각적 분석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수준의 지식을 갖춰야만 하는 걸까요? 얼마 전까지는 그렇다라고 답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세일즈포스에서 가지고 있던 아인슈타인 AI 기술을 태블로에서 도메인 전문가, 즉 업무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AI가 도메인 전문가에게 새로운 역량을 주면서 인간의 직관을 증폭시키고 예측 분석에까지 스킬셋을 확장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과거에는 AI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정밀하고 비즈니스의 결정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기술 전문가에 주도되는 복잡한 과정으로서 여러 한계점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분석가의 전유물이라고 간주되던 데이터 분석을 태블로가 시각적 분석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대중화시켰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것을 대중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저희는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 사이언스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태블로는 최근 비즈니스 사이언스를 발표하였습니다. AI는 더 이상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전유물이 아니고 업무 전문가의 손에 쥐어져야 하며 이로써 더 많은 비즈니스 문제가 고급 분석으로 해결될 수 있어서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도가 향상이 됩니다. 또한 업무 전문가가 AI를 직접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력이 같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사이언스와 데이터 사이언스는 각기 가장 적합한 용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가 항공권 가격 최적화나 물류 운송 경로 최적화, 사기 거래 검출 등 정밀도를 우선으로 하는 비즈니스 문제에 적합하다고 하면 비즈니스 사이언스는 정밀도보다는 적시성을 우선으로 하는 문제인 주문 금액 증대, 리소스 가용률 향상, 정시 배송률 예측 등에 활용되기에 적합합니다. 태블로에서 비즈니스 사이언스를 발표하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각으로 발표한 신기능이 바로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인 태블로입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우선 데모를 통해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인 태블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 ML 기반 예측과 추천을 조직 내의 모든 사람이 활용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쉽고 빠르고 간편해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데모에서는 가상의 글로벌 리테일러사인 슈퍼스토어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글로벌 체인인 슈퍼스토어의 북유럽 지역 본부에서는 이 대시보드를 사용하여 과거 배송 데이터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배송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여기에 정시 배송에 대한 예측 역량 추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태블로 대시보드의 예측 모델을 추가하기에 앞서 지금 보시는 세일즈포스 플랫폼에서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를 이용한 예측 모델의 생성과 배포 또한 간편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매니저를 보면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송 이력 데이터를 적재해 두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세팅할 텐데요. 목표는 정시 배송률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서요. 인사이트와 프리딕션을 모두 선택하여 변수 간의 연관관계에 대한 인사이트뿐 아니라 예측 모델 또한 생성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모델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중인 데이터와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자동으로 가장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적합한 예측 모델을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계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시간 관계상 작업은 여기서 중단하고 미리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둔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먼저 인사이트에서는 어떤 변수가 정시 배송률과 연관관계가 높은지 알 수 있는 분석 결과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도움으로 추출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송회사나 운송 서비스 레벨, 그리고 운송 거리 등이 가장 연관관계가 높음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한 코딩 역량을 갖추지 못한 업무 담당자들도 세일즈포스의 플랫폼 위에서 쉽게 AI, ML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예측 모델을 디플로이 하게 되면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디플로이를 해두었으므로 이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태블로의 예측 역량을 추가하기 위해서 배송 예정권을 보는 대시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예측 역량을 추가하려면 확장 프로그램을 대시보드에 드래그해서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방금 만들었던 온타임 딜리버리 예측 모델을 선택하고 대시보드에 어느 시트에서 예측 모델로 데이터를 전달해 줄지 지정합니다. 모델에서 요구하는 필드와 태블로가 전달하는 필드가 일치하므로 자동으로 매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름은 그대로 두고 퍼센트를 붙여서 표시되게 하고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이 이제 현재 데이터에도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정시 배송률은 43%로 예측되고 있고요. 연관 관계가 높은 변수 그리고 개선을 위한 추천 사항이 함께 표시되고 있습니다. 각 부문별로 어떻게 다른지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핀란드를 클릭해 보면 40%로 바뀌고요. 독일은 50%로 높게 예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니처 제품을 선택해 보면 특히 32%로 예측이 낮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 방법에서 프라이어리티 메일인 경우와 프라이어티 메일 인터내셔널을 차례로 클릭해 보면은 각각 어떻게 다르게 예측이 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측 분석 결과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랙티브하게 대시보드 관점을 바꿀 때마다 실시간 연동되어 예측 결과가 업데이트됩니다. 그래서 코딩 같은 어려운 과정 없이도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 태블로의 예측과 추천 역량을 쉽게 추가한 과정 그리고 대시보드의 일부분으로서 통합되어 작동되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확장 프로그램 방식으로 충분한 사용자도 있을 텐데 예측 값을 시각화 내에서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활용 방법인 분석 확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세일스포스의 모델 매니저에서는 태블로에 붙여 넣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측 모델 호출 계산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측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계산식 작성 요령을 배울 필요 없이 이와 같이 계산된 필드를 만들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관점의 분석과 시각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시 배송률을 일기예보에 따라 나눠서 보거나 혹은 운송 서비스 레벨별로 보는 뷰를 쉽게 만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 인 태블로를 이용해서 누구나 더 스마트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데모에서 살펴본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 인 태블로는 코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간편하고 직관적인 탐색 과정을 통해 빠르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모델을 생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는 윤리적 AI를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측과 추천을 신뢰할 수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으며 모델 평가와 예측에 대한 설명은 머신러닝을 사용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아인슈타인 디스커버리가 태블로 분석 워크플로우에 통합되므로 분석을 중단할 필요 없이 바로 행동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사이언스가 나오기 전에 태블로에서 AI를 활용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에 증강 분석에 해당하는 Ask 데이터, Explain 데이터, 추천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비즈니스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데이터 사이언스에 해당하는 R, 파이썬, 매트랩 연동 그리고 이를 발전시킨 애널리틱스 익스텐션 API가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비즈니스 사이언스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AI 능력을 활용한 분석이 태블로에서 가능해졌으며
더 많은 역량이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태블로는 시각적 분석의 대중화를 통해서 분석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비즈니스 분석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측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태블로는 사람들이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대중화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이 세션은 여기에서 끝맺지만 저희 고객, 사용자 그리고 직원들이 준비한 좋은 컨텐츠가 많이 남아 있으니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